안녕하세요. 밝은 세상입니다. 이재명이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선거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도중에 끌어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천 강화 재선거에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정신 못 차리니 이번에 확실히 2차 정권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강화군수 한연희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강화 우체국 앞에서 진행한 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는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데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유세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전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한 것은 탄핵 시나리오를 가능성 암시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여권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이번 재보선의 성격을 2차 정권 심판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그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근은 버리고 오로지 채찍으로만 강경 일변도로만 간다고 해서 세상 일이 해결되나?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야단을 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국민과 주권자를 무서워하도록 가끔은 경쟁시키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 60대 어르신들은 더불어 정과 7범, 공산자범, 방탄범죄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인 댓글 부대 믿고 까보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윤 겨냥한 듯 일 못하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려야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5, 60대 어르신들은 정신 못 차린 인간은 니다. 니 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대장동, 국제마피아 고문 쌍방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은 막 나가는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정치 노름이고 야합이라고 했고 이재명은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강화도에 갔고 한동훈은 부산에 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탄핵을 경고한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 정치의 문제, 민주당과 이재명의 막 나가는 형태 마구 비판할 수 있지만 이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보선의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은 야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강화도를 찾았죠.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를 찾아 강화 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여러분을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탄핵하고 싶어서 환장한 정과 사범 불륜남 중국 하수인 짜이밍. 윤 정권 내내 가방 하나로 나라 분열시키고 놀고 먹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떠든 좌파놈들 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탄핵은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탄핵할 상황이면 국민을 향해 상황을 설명해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얻고 탄핵을 이루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자 책임일 수도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 씨도 공세에 가담했는데요. 명태균 통해 만나자고 연락했는데 그 전부터 명태균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고 중간에 최재형 목사의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I believe 사과라고 하는 것처럼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더 공격을 하더라. 이런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는 언제부터 알고 계신 것인가? 제가 언론에 미리 공개한 것처럼 2021년 5월 9일쯤 명태균 사장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이 알고 있었다 라고 했죠. 상당히 신뢰하는 채널이구나. 그렇게 된 거죠. 결국에 이것도 댓글이 어떻게 되냐면 윤 대통령 부부 주위에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대체 이 나라는 누구의 힘에 움직이는 것이냐? 새벽에 땅은 왜 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여론조사를 맨날 보고하고 비용은 0원. MBC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는데 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 연속 9일 회당 3,000명 넘게 조사하는 면밀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했습니다. 윤한테 보고해야 돼. 윤이 보고 달라고 하네. 빨리 자료 달라. 네, 직접 윤도 만났고 김 여사도 만났고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그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 대선 직전 면밀 여론조사만 6,400만원, 많게는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부담한 걸까? 11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미래한국연구소란 이름은 없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한 조사업체와 7억 1,610만원의 계약을 맺은 것이 전부입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줬고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니 만약 무료로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열아,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한 거야. 탄핵을 넘어 감방 가야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조작의 국정농단의 정치자금법까지 철저하게 파헤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특검법이 4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에 김용태는 무기명에 숨은 비겁한 소심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다.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야당이 고발하고 야당 측 인사가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검이라는 것은 사법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탈표가 4표가 나왔는데, 이탈표를 던지신 분들에게 존중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겁한 소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고 반대 부결하겠다는 당론을 정할 때 이의가 없었다.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러한 충분한 수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던진 분들은 비겁한 소신이다. 아무래도 이 4번이 가결 혹은 기권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황하는 측면들이 있었다. 여기서 너 민주당이 다음번엔 특검 법안을 반드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 친한계 의원들과 회동을 갖기로 돼 있는데 대통령실과 갈등이 다음 표결이나 이런 데 영향이 있을 것이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입장 표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고 했죠. 이에 따라 5, 60대 아재들은 용태야, 김건희 감싸고 최혜병 특검 반대하는 게 소신이냐? 정의로운 척하며 정치권에 들어온 놈, 이 정치 참 더럽게 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 유영하는 김건희 특검 반란표가 누군지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탈표가 아니라 반란표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 60대 아재들 그리고 아주머니들께서는 너처럼 하면 비밀 투표의 의미가 뭐가 있냐? 100% 당 뜻으로 가면 투표할 필요가 없지. 비밀 무기명 투표 시 이탈표의 주인을 찾는다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윤석열이 그래도 한 표 더 얻으려고 박근혜 찾아와서 박근혜 덕담에 국회의원 한 자리 줬는데 참 부끄럽지도 않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